더본 코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본 코리아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백종원 대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더본 코리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백종원 대표가 사람이 좋고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바보라거나 자선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가 또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사인 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백종원 대표님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러니까 사업가는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사업을 크게 확장을 시키고 파는 것도 사업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를 키우고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틀렸다거나 잘못된 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틀려먹은 사업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배달 어플이 현재 두 개가 있죠. 뭐 요기요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근데 둘 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배달의 민족을 요기요보다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배달의 민족에서 뭐 어필을 했던 게 우리가 뭐 어떤 민족이냐, 뭐 배달의 민족이다 이러면서 한국의 어플임을 계속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한국인이면 요기요보다는 배달의 민족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 어플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배달의 민족을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외국 기업에 팔렸죠. 얼마에 팔렸냐? 무려 4조 8천억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 한국 배달 어플을 강조를 하더니 결국에는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사업가가 안 팔 수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렸냐? 배달의 민족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배달원이 몇 명이고 코로나 한참 때 배달원들 월급이 막 몇천만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뭐 요즘에야 쿠팡이츠도 있지만 요기요 아니면 배민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배달 음식을 잘 안 먹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을 안 시킬까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들 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집에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고정적인 수익 창출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서 약간의 파일을 뭐 나눠야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놓게 돼버리면 경쟁 자체가 돼버리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카톡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뭐 문자, 뭐 요즘에는 인스타 DM으로도 많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그 나이 연령별로 다 따져봐도 카톡이 압도적이죠. 우리나라에서만큼은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만약에 1년에 100억을 번다고 했을 때 회사를 과연 100억에 판매를 하겠냐는 거죠. 절대로 안 팔죠. 1년에 100억을 버는데 누가 100억에 팔겠어요. 근데 뭐 1000억이라고 했을 때 1000억이라고 하면 팔 수도 있지만 뭔가 10년이면 100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억을 줘도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000억이 10개가 있어야 1조잖아요. 그럼 100년인데 과연 내가 배달의 민족을 100년을 운영한다고 해서 1조를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파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근데 4조 8천억 그러면 안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산 배달의 민족을 돈으로 다시 회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자꾸 자영업자 수수료로 압박을 하고 돈을 막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구매한 회사가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백종원 대표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본 코리아 매출의 백다방이 35% 정도고 그리고 브랜드가 25개예요. 물론 이걸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써서 지금은 뭐 24개일 수도 있고 26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확인했을 때는 25개여서 25개라고 할게요. 근데 브랜드 중에서 한 개의 매출이 이렇게 높으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면 확장을 할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근데 전부 다 골고루 잘 됐을 때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모든 브랜드를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홍콩 반점이라는 브랜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더본 코리아의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왔지만 홍콩 반점 지점마다 맛이 다르고 맛이 없다는 말이 많아요. 저 또한 그렇게 느꼈었고요. 특정 브랜드가 실적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런칭 속도가 브랜드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도 전에 조금 계속 런칭이 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백다방을 아예 안 가는 편이군요. 안 가는 편이에요. 뭐 저렴해서 맛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뭐 스타벅스를 가시면 스타벅스만 가고 뭐 메가커피를 가시는 분들은 메가커피만 가든가 뭐 이렇게 보통 커피 브랜드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거리상으로 가까운 그 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선호하는 브랜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뭐 브랜드를 굳이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백다방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찾아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 형태의 카페는 아니잖아요. 뭐 스페셜티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가 커피이기 때문에 굳이 뭐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다방은 위치가 좋아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25개의 그 브랜드도 너무 다양한 분야를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다방 카페죠. 그리고 롤링 파스타 양식이죠. 홍콩 반점 중식이죠. 뭐 백보이 피자죠. 뭐 치킨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그런 분야에 백종원 대표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식당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카카오톡도 사업을 너무 여러 가지 하다가 많이 접었고 주가도 하락을 좀 심하게 했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게임즈, 카카오톡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균일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킨으로 예를 들면 치킨이 잘 되면 치킨 가맹점을 늘리면 늘렸지 그러니까 치킨을 하던 사람이 치킨집으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중식도 하고 한식도 하고 피자도 하고 일식집도 개업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은 건 알겠어요. 일식도 잘하고 뭐 중식도 잘하고 뭐 다양하게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조금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백다방으로 잘 됐어요. 그러면은 뭐 관련이 있는 거 백다방이면 커피죠. 그러면 뭐 백브레드 그래서 뭐 백종원 빵, 백종원 뭐 카페 쪽으로 조금 더 키워서 백종원 브레드, 뭐 백종원 빵, 백종원 떡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다양한 분야에 좀 퍼져 있다는 느낌이 저에겐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업은 점주에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유명하죠. 기업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 차리고 싶은 사장님이 판매, 물건, 인테리어 모든 걸 다 지불하고 폐업조차도 가맹점 사장님이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망하든 말든 사실상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국의 가맹점이 다 망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되겠지만 100개를 차리던 1000개를 차리던 기업이 받을 건 다 받아내기 때문에 손해볼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브랜드 중에서는 직염정이 없는 매장도 있고 또 폐점률도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장사가 잘 되면 폐점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자영업자들 도와주고 뭐 살리고 이러는 거는 저도 뭐 좋게 보고 좋게 봤었는데, 정작 브랜드 가맹 사장님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화가도 보시면 알겠지만 백종원 식당 번화가에 몇 개씩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백종원 식당이 뭐 이렇게 멀리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건 다르죠. 이름은 달라요. 뭐 백종원 무슨 식당 옆에 똑같은 백종원 식당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백종원 식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업종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독점이 왜 안 되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백종원 대표 식당 맛도 없고 뭐 가성비만 추구하는데, 사실 가성비라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 식당이 가격 대비 맛있고 싸게 느껴지나요? 아니면은 그 가격에 그 맛 같은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가격에 그 가격 같은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데 싼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은 비싸고 맛있으면 납득을 하고 맛없는데 싸면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중간한 가격에 맛까지 애매하면 대부분은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백종원 식당이 맛있어진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또는 백종원 식당이 프리미엄화를 시키게 된다면,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독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뭐 지역 축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축제를 통해서 뭐 더본 즉 회사를 약간 키우려고 하시는데, 방송 활동까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프랜차이즈에 신경을 조금 덜 쓰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점주들한테는 좀 섭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케팅만 해도 25가지의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고, 실제로 백종원 대표가 만들었다가 없어진 브랜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뛰어난 사업가고 뛰어난 요리사도 맞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사업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완벽한 사업가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백종원도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본이 백종원이고 백종원이 더본이라고 할 정도로 백종원 대표님의 그 브랜드 파워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의존이 너무 세죠.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본이 백종원 대표님을 빼면 뭐가 남냐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종원이 대표가 더본이고 더본이 백종원 대표예요. 그러니까 평판에 따라서 회사의 그런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한 같은 말이지만 백종원 대표님이 하는 일이 제가 볼 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25개를 관리를 하는데 넷플릭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회사 운영까지 신경을 쓰는데, 저는 이걸 다 할 수가 있을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 홍콩 반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인가 사업가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다른 예를 들자면 이재용 삼성 회장이 넷플릭스 유튜브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게 된다면 삼성 주주들이 과연 삼성 운영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삼성 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방송에 너무 많이 출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예인처럼 인지도가 높다고 한들 이재용 회장을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더본코리아 투자에 있어서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언제 또 다시 좋은 브랜드와 좋은 그런 영향력으로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이 되게 추워요.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전단지 알바를 돌리러 가는데
엄청 따뜻하게 잘 입고 가야 내일 춥지 않게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이버, 그러니까 유튜브 설명창에 항상 네이버 폼 링크를 남기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나 고민 상담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